(3라운드) 첫 번째 승자는 누가 될까요? 포항 포스코 캠텍과 서울 바둑의 품격의 대국입니다. 박태희 선수와 박재원 선수의 대국, 이제 중반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를 붙이니까 하나 여기를 끊어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 받았어요. 일단 꽤 아픈 자리인데요, 여기가. 이렇게 하고 다음에 있는 것까지 선수죠. 붙이면 잡히기 때문에 또 받아야 합니다. 아, 이렇게라도 버티는 건가요? 그래도 여긴 젖혔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백이 거기서 더득 보려고 한다면 좀 이런 데를 갖다 붙일 수도 있거든요. 한 점을 끊으면 여기를 끊으면서 지금 이쪽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흙은 늘거나 있거나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어서 받으면 이제는 호구 쳐도 여길 단수 쳐도 또 한 번 받아야 되는 형태라서 이거는 흙이 너무 당하는데요. 하나, 둘, 셋. 여기를 붙일 때 네. 이수가 이제 타이밍이 되는 이유는 이렇게 호구 쳐서 두면 여기를 단수 치고 패를 한다면 이으면서 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때 붙이면 여기를 막아서 살아있는 거죠. 근데 지금 타이밍에 먼저 갖다 붙인다면 여기를 두면 하나 단수를 치고 나서 호구 치니까 아까 같은 모양이 나오질 않습니다. 30초. 하나, 그럼 백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교환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섯, 여섯. 그냥 쉽게 두니까. 못 본 것 같습니다. 여기 붙이고 받을 때 이렇게 호구 치는 편이 지금 이런 모양에서 좀 나을 텐데 그냥 가만히 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흙도 받으면 살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일단 백이 집으로 좀 득을 받습니다. 박태희 선수가 지금 주위를 지키면서 사실은 하변도 약간 노릴 것 같거든요. 이쪽 부분엔 침입이나 혹은 이쪽 약간 그 백의 모양을 깨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을 텐데 셋, 넷, 다섯, 여섯. 결국 지금 흐름은 백이 좋기 때문에 그 정리되지 않은 부분 거기가 어떻게 될지 하변이 마지막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백이 지금 먼저 지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지킬 수 있죠. 하나, 둘, 셋. 안 지켰습니다. 근데 저렇게 두면서 귀 쪽을 약간 뒷맛을 보고 있기 때문에 흙도 함부로 여기 수내로 들어가기에는 좀 귀가 떨리긴 합니다. 이런 데를 갖다 붙이면 지금 주변 백돌이 워낙 단단하게 있어서 이 한 점을 잡기가 만만치 않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 끊는 게 있어서 귀에서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는 순간 흙은 위험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그냥 귀로 받을 흐름은 아니라서 일단 강하게 뭔가를 시도합니다. 네. 형세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백 진영에서 뭔가 만들어내고 싶겠죠. 끊으면 끊어서 축으로 잡는 것은 흙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백의 모양을 다 깨 들어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잡을 수 있는 한 점을 저렇게 뒤로 안 잡았을 때 지금은 자연스럽게 하변이 이제 굳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데 이어도 이쪽 돌파는 뭐 허용을 하고 백이 이렇게 호구를 친다면
이제는 백이 확정 가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이라면 중앙에서는 흑이 대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지금 우변도 당하고 그 전의 흐름이 워낙 안 좋아서 바둑은 백이 좋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박태희 선수가 흐름이 좋지 않다면 지금 좌상귀를 노려야 합니다. 네. 여기를 막으면 이런 데 갖다 붙였을 때 이게 이제 승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유리한 백의 입장에서 이런 거 당하면 정말 껄끄럽거든요. 30초. 하나, 안전하게 아, 지금 거의 네, 이겼습니다인데요. 안전하게만 됐네요, 정말. 박태희 선수가 뭔가를 보여줄 수가 없겠는데요? 네. 지금은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백이 이겼다 뭐 이런 선언과도 같은 수를 두었습니다. 30초. 하나, 둘, 판이 좁아지는 만큼 네. 박태희 선수도 다섯, 다른 여섯,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여덟, 아홉. 네, 계속 뭔가 시도하죠. 지금 쉽게 해줄 수 있는 입장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백이 한 점을 잡으면 아래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백 진영을 깨 들어가겠다는 전략인데요. 백도 지금은 이쪽 부분이 어차피 중앙이 이렇게 흙이 다 뚫고 나온 이상은 실리 쪽을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가만히 늘어서 한 점 제압을 최우선 목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런데 또 귀에 열분이 남아 있어서 귀 쪽이 완벽하다면 뭔가를 막 시도를 할 텐데요. 네. 지금의 흐름이라면 귀 쪽만 완벽하면 뭐 어디든 갖다 붙이고 하면서 다섯, 좀 난리를 피워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여덟. 그래도 승부수 던집니다. 네, 지금은 네. 확실히 가만히 앉아서 무난하게 두었다가는 찬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박태희 선수의 승부수입니다. 근데 이쪽의 형태를 보시면 여기를 호구 치는 순간 흙은 안 끊을 수가 없죠. 그럼 여기 단수도 지금 선수고요. 백도 꽤 강하기 때문에 이런 데를 덮어 씌우는 역습이라던가 뭔가 힘이 돼서 이 싸움은 뭐 백이 못하는 싸움은 아닙니다. 아, 중앙 활용이 있어서 생각보다도 두터운 자리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유리한 입장에서는 그냥 안정적으로 둔다면 이런 데를 두고 나서 더 안정적으로 두네요. 역습과 귀에 침투하는 뒷맛을 보면 흙이 굉장히 곤란해 보였거든요. 원래 박지현 선수가 좀 이렇게 버티는 유의 기풍인데 오늘은 박태희 선수를 맞아서 계속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가장 안전한 길만을 박지현 선수가 찾아가고 있어요. 이수도 집으로는 약간 손해지만 더 단단한 쪽으로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집으로만 본다면 백이 나중에 이쪽을 이어서 이렇게 살게 하는 편이 좀 나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어차피 이제 흑돌이 여기에 와서 여기를 둬도 흑이 이어서 일선 내려서는 게 선수로 살아있다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겠네요. 30초. 어쨌든 가장 단단하게 지금 바깥쪽 형태를 정돈하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우아기는 끝내 안 물어볼까요? 지금 타이밍에 뭔가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이 이런 곳을 한번 두고 나서 중앙과 여기가 맞보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흙이 곤란합니다. 근데 바둑이 이제 경험상 형세에 따라서 두는 수법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계속 유리해서 후퇴하고 있는 박지현 선수가 그런 공격적인 수를 선택할지는 의문입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활용을 다 해두겠네요. 단순하게 지금의 형태만 본다면 지금 박태희 선수의 작전은 승부수지만 무리거든요. 그럼 이제 무리한 것을 찔러 들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찔러 들어갔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냥 후퇴를 할지 그 사이에서 박지현 선수가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런데 단수 치면 이쪽 두 점을 덮어 씌우는 것과 여기를 백이 먼저 치중 가는 순간 10초. 그게 정말 곤란해 보이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물러서네요. 네, 계속 후퇴입니다. 지금 약간 이쪽 사이가 뭐 얇다 이런 판단이고 또 다른 뜻으로 풀이해야 한다면 이걸로도 이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개가로도 그런가요? 백이 좋기에는 꽤 좋아 보이죠. 지금 흐름만 봐도 그렇고요.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그래도 약간 후퇴하면서 차이가 줄었을지. 20, 23, 30, 3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집이 한 50집 정도 납니다. 흑은 이런 데를 지금 잡아야 한 50집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이 꽤 여유 있죠. 덤을 내기까지는 사실 지금 반면으로도 뭐 백이 나쁜지 의문입니다. 여기를 잡아야 반면 승부인데 30초. 흑은 일단 여기를 지금 선수로 수습해야 여기를 잡을 수 있고 셋, 바둑은 백이 꽤 좋습니다. 박지현 선수가 이렇게 후퇴하는 데에는 그런 형세 판단이 뒷받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물러서는 이유가 있었네요. 오히려 유리한 입장으로서는 이게 가장 안전한 대응책인 것 같기도 하고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먼저 응수 타진입니다. 지금 저수 좋네요. 어차피 흑이 뭐 평범하게 가면 안 되고 다 버티고 좀 상대의 어떤 의도를 인정을 안 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를 먼저 놓습니다. 지금 이쪽을 지키면 한 수로 잘 지켜지는지도 의문이지만 지켜진다고 해도 백이 여길 막으면 집으로 많이 졌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기를 갖다 붙여서 이으면 이 교환만으로도 이미 득이고 여기와 여기는 맛보기로 하면 됩니다. 백이 는다면 그때는 30초. 하나, 둘, 흑이 여기를 나가는 게 선수죠. 뭐 한 술 더 떠서 이런 데를 갖다 붙이고 막을 때 이렇게 둬도 지금 여기 끊는 게 있으니까요. 그럼 선수로 더 이상을 볼 수도 있었네요. 네. 이제는 이쪽을 또 지켜야 합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잠시 주춤하고 착수를 했는데요.
여기만 보면 정말 베개에 몇 번의 후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도 흙이 좀 얇아서 박지현 선수가 찔러 들어갈 여지는 뭐 충분한데요. 지금까지의 선택으로 보면 찔러 들어갈 것 같지는 않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런 수도 뭐 귀에서 수를 내겠다는 뜻보다는 그냥 밖에서 깎는 의미가 강합니다. 네. 후반 끝내기도 안전하게 정리를 시도하겠네요. 지금 실제로 이쪽을 적당히 정리하고 나서 박태희 선수가 지금 선수를 뽑아서 여기를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박지현 선수가 이쪽을 먼저 향할 확률이 높고 그 순간 바둑은 백승입니다. 일단 지금 이런 데서는 하나 치받고 틀어 막아야죠. 손해 갔지만 다음에 이제 여길 끊는 게 있어서 여기 단수를 당하더라도 끊고 이렇게 끊는 게 남게 됩니다.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이어요. 네. 지금 100 이런 데 맞고 둘 때 이런 데 이으면 또 그쪽 선택입니까? 내려서는 게 더 큰 자리인가요? 아니요. 더 뒷맛이 없는 자리이긴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제 100의 사활이 여차하면 좀 떨릴 수도 있으니까 계속 이제 안전한 선택을 하는 박지현 선수의 지금 형세에 대한 자신감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100이 많이 좋네요.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문제는 불리한 박태희 선수가 뭔가를 해볼 곳이 없습니다. 뭔가를 시도했다가 지금 계속 박지현 선수가 안전 제일로 두고 있으니까 거기서 변화가 될 곳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나마 뭔가를 노린다면 이제 이런 데를 찝어서 두는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해가 둘, 남을 수 있는데 셋, 백 입장에서 뭐 그렇게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 다섯, 네. 지금 여기를 찝는 수의 의미는 일곱, 흙이 여기를 찝으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있다면 여기를 끊어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럼 백도 여기를 찝는 순간 잊지를 네, 못하겠네요. 잊지는 못하고 여기를 끊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이쪽 끊어지니까요. 그럼 백은 이제 여기를 끊고 흙이 끊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럼 따내면 이쪽으로 받아서 두 점을 잡아서 만족을 하고요. 그래서 흙도 이제 최대한으로 뭔가를 시도를 한다면 여기를 끊을 때 이쪽을 끊어서 따내면 이렇게 단수치고 이게 패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미 한 5집 정도 손해를 보고 나서 이쪽 패니까 마지막 이제 큰 자리가 여기만 남았을 때 그럴 경우에 승부수가 아니라면 셋, 흙도 뭐 뒤긴지는 의문입니다.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일찍 실행에 옮기기는 좀 어렵겠네요. 원래 이 정도로 승부수를 튀었을 때 상대방이 계속 물러선다면은 많은 경우에는 역전을 허용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은 그만큼 박지현 선수가 많이 유리했던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변 쪽 사활도 재밌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결국은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우변 쪽이 백이 이렇게 치중 가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패인가요? 아유, 살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두면 이제 흑이 살아는 있는데 끝내기로 이제 많이 당하게 되고요. 흑이 이런 데를 갖다 붙이면 여기를 갖다 붙여서 이건 그냥 잡혔습니다. 지금 여기 끝낸 것과 이쪽으로 두 점을 키워서 잡으러 하는 게 맛보기가 돼서 흑이 잡혔습니다. 셋, 넷, 여기를 둘 때 이렇게 이으면 여기를 갖다 붙여서 흑이 어디를 두든 백이 여기를 두면 이제 패의 형태가 나고요. 이쪽을 둬도 이렇게 들어가고 단수를 쳐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흑이 이렇게 두면 아주 묘한 형태가 나오는데 이곳을 두고 단수를 칠 때 여기를 들어가면 아, 어느 쪽을 따내도 대따냄을 당하죠. 그러네요. 마지막 그럼 끝내기로 당하는 수밖에 없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둬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백은 큰 끝내기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변 흑이 젖히지 못한 건 정말 안팎으로 큰 자리였네요. 네, 이렇게 너무 아픈 자리였어요. 특히나 그때는 좀 집으로는 확실하게 버텨놓고 나서 백의 발전성을 지어가야 하는 그런 박태희 선수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젖혔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앙에서는 박태희 선수가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이후의 진행으로 보면 뭔가 기분은 낸다고 할지라도 박지현 선수가 물러나는 데는 이런 형세에 그만큼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반 이후에 박지현 선수가 좀 이렇게 쉽게 두면서 확실한 곳만 두고 이런 거에서 오늘 판은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그런 의지도 느껴지고요. 참 수비적이었죠. 네. 평소에 박지현 선수의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그런 전략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선수의 어떤 의지가 확실히 느껴지는 그런 바둑입니다. 박태희 선수는 두텁게 처리를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강펀치를 휘둘러서 상대 급소 일결 가하는 이런 류의 바둑을 잘 두는데 오늘은 초반에 일단 실패를 했고요. 실패도 실패지만 바둑 자체가 좀 얇게 짜이면서 별다른 힘을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박태희 선수와의 대결에서는 이 초반 두터움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이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 젖히고 이렇게 밀어가면 다음에 여기 호구도 기분이 좋은 자리가 되고요. 흑은 괴롭습니다. 지금 뭔가를 할 데가 없어요. 집이 부족한데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더 이상 승부처를 만들 자리가 보이지 않는데요. 네, 지금 뭐 없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반면으로도 백이 거의 10집 가까이 이길 것 같은데요. 반면 10집이라면은 두 기사도 확실히 알 수 있을 차이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형태만 백이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박태희 선수가 지금 이수로 인해 노리는 것은 둘, 셋, 나중에 이런 데를 치중을 가고요. 그냥 안전하게 받아버립니다. 치중을 가고 이쪽으로 연결을 꾀하면 이쪽으로 돌파해서 끊으면 그때는 이렇게 끊어지는 자세였죠. 그리고 여기를 들여다볼 때 만약에 여기를 잇는다면 흑이 이런 데를 끼우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잡는 순간 이렇게 끊어지니까요. 여기 단수가 선수가 되면서 전체가 끊어집니다. 네. 이 타이밍이 나오면 백은 뒤로 둘 수밖에 없고 뒤로 둘 때 여기를 나가고 뭐 이런 데 이으면서 이제 공격 갈 여지
이런 마지막 어떤 승부수를 노리고 있었는데 가장 안전한 길로 박지현 선수가 지켜주었습니다. 그 노림마저도 없앴습니다. 아예 상변을 달려버리네요. 박지현 선수의 유리한 흐름이 후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가 빛나는 당신을 위한 이벤트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20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N행시 이벤트. 여자바둑리그와 관련된 무엇으로든 N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세요. 대회명, 팀명, 감독이나 선수 이름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벤트 응모는 바둑TV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여자바둑리그가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당첨되는 분에게는 빛나는 여자바둑리그 머그컵과 보조 배터리에 선수들의 사인까지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제발!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3라운드 1경기입니다. 이국 속기되고 이제 판의 형세가 거의 다 드러났는데요. 네, 지금 뭐 완전히 백이 압도적입니다. 지금 사석을 양쪽 모두 4개씩 따냈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반상에서만 개가를 해보면 되는데 아까 이 치중간 끝내기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쪽을 반반으로 계산한다면 이 흙집은 4집만 쳐줄 수 있습니다. 4집에 지금 이곳과 이곳을 합쳐서 20집이고요. 26, 28, 30, 40, 흙집이 45집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백집은 31, 32, 34, 36, 37. 지금 덤까지 친다면 하변을 제외하면 비슷합니다. 백집은 55집이 나고 있어요. 지금은 반면 10집 백이 앞서 있습니다. 네. 이젠 차이가 좀 벌어진 상태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여덟. 무엇보다 박태희 선수가 가장 힘든 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해볼 데가 없다는 걸 텐데요. 네. 백의 형태가 전부 다 너무 단단한 형태로 완벽하게 지금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요. 뭔가 힘을 써보지 못하고 지금 완패 직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아쉬움이 묻어날 것 같고요. 지금의 형세라면은 네, 뭐 승리는 거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넘어가는 것도 다음에 밀고 막을 때 이렇게 젖히는 끝내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흙이 받아야 되고요. 백이 이제 여기도 백이 걸리고 이쪽은 흙이 지킨다고 하더라도 정말 뭐 7집 정도 날까요? 뭐 그렇게 큰 집이 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백이 먼저 이제 끝내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넷, 다섯, 여섯. 근데 사실 뭐 반면 10집의 차이라면 어떻게 진행을 시켜도 되죠. 그리고 지금 저런 자리는 이제 가장 맛 좋은 자리. 중반 이후에 계속해서 박지현 선수가 밀고 있는 안전한 컨셉. 네. 지금 저수에서도 묻어납니다. 뭐 여길 넣는다고 해서 수가 나건 할 일 당연히 없는데 찝는 게 선수고 유리한 입장에서 왠지 이제 조금이라도 찜찜한 뒷맛이 남는 자리 그런 거를 없애는 겁니다. 선수가 집으로 가장 커서 두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맛 좋게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상대방이 너무 이렇게만 받아준다면은 기운이 좀 빠질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뭐 해볼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요. 여기는 흑기도도 한 6집밖에 안 나니까 큰 자리도 아니고요. 지금 중앙에서 뭔가를 할 수도 없고요. 힘이 쭉 빠지네요. 그리고 지금 뭐 차이가 워낙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뒀습니다. 중앙이 집이 많이 안 나요. 지금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뒷맛은 더 고약해졌습니다. 사실 이런 데를 그냥 들어가고 받을 때 이런 데 찌르고 막으면 이렇게 치받는 게 되는 순간 여기 끊으면 흙이 오히려 잡히거든요. 이렇게 몰아도 뒤에서 쭉 몰아버리면 잡히고요. 네. 뭐 여기를 안 몰면 여기 끊는 것과 여기 3점 잡는 게 맞보기라서 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흙은 중앙에 집을 지키려면 정수는 이수로는 날일자로 갔어야 되는데 뭐 어차피 집마당에 한 발이라도 더 이제 크게 집을 지키고 있고 박지현 선수가 중앙을 노려보는 것이 그쪽을 보여줄지 뭐 그 정도 선택만 남았습니다. 네. 지금 돌을 걷었네요. 그 네. 전에, 차이가 워낙 많이 나요. 끝까지 집 차이를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박지현 선수의 확실한 우세였는데요. 오랜만에 달콤한 1승입니다. 서울 바둑의 품격의 박지현 선수의 득승입니다. 역시 초반부터 짚어보게 되는데요. 첫 출발이 워낙 좋았죠. 오늘 받은 박지현 선수의 완승입니다. 이렇게 1대0으로 서울 바둑의 품격이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바로 옆에서 진행되고 있었죠. 1국 장고대국. 서울 바둑의 품격의 강지수 선수와 포항 포스코 캠텍의 강다정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바둑이 초반에 진행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네. 각자 1시간이 주어지는 대국인데 각자 10분이 주어지는 이 속기 대결과 초반 한 50수까지는 페이스가 비슷했어요. 그 정도로 어떤 기세 넘치는 빠른 착점에 이 초반이 이어졌었고 지금 상중앙 쪽에서 최대 승부처를 맞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뭔가 서로 끊고 끊기는 듯한 진행이 됐거든요. 네. 백돌이 일단 이곳과 이곳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점을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백이 좀 곤란해 보이는 형태인데요. 주변의 흑돌은 워낙 강하기 때문이죠. 제한 시간은 강지수 선수가 15분, 강다정 선수가 9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과연 여기서 어떻게 될지. 지금 이쪽을 제외하고 백이 집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라면은 덤까지 40집 이상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40집 이상이 나느냐 이제 그런 승부인데요. 이 한 점을 흑의 수중으로 품을 수 있다면 뭐 거의 그 정도 나겠죠. 과연 상변을 백이 얼마만큼 깰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다정 선수가 강하게 갈지 약하게 갈지 그런 선택을 좀 고민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강하게 둔다면은 어느 쪽인가요? 그냥 뭐 2판 4판으로 한번 해보자 하면 지금 여기 들어가면 여기 넘어가는 걸 방해를 해야 되고요.
안에서 살겠다는 건가요? 이제 이런 데 갖다 붙이면서 이 한 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선수 활용이 됐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갈지. 약하게 둔다면은 한 점을 이용해서 그냥 바깥쪽을 깎는 건가요? 네, 바깥쪽을 정리하는 정도로 진행이 되겠죠. 뭐 이런 데를 젖혀서 이 한 점은 이미 잡혔다고 인정을 하고 이쪽의 백도를 이제 살리는 그런 진행으로 가게 됩니다. 네, 오늘 대국의 승부처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백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바둑의 마지막 수순을 살펴보면 지금 백이 여기를 갖다 붙이니까 흑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방금 전에 여기를 착수한 것이고요. 이 수도 이 한 점은 이제 포기를 하는 작업이죠. 흑은 늘게 되고 다음에 이제 이런 데를 젖히거나 뭐 막아서 줄 수도 있고 쉽게 정리하고 나서 결국은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형세 판단이 따라와야 선택할 수 있는 진행 같은데요. 그만큼 강다정 선수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과연 강다정 선수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오늘 대국 이 후반 결과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일단 어떤 선택하는 수나 지금의 어떤 표정 변화 없는 모습 이런 모습에서는 무난하게 처리를 해도 지금 형세에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형세를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자, 강지수 선수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강다정 선수가 입단은 2013년입니다. 이 선수가 입단이 상당히 늦은 편에 속하는데 입단하고 나서 그래서 프로 무대에서의 어떤 경험은 짧을지 몰라도 이 선수는 아마추어 시절에 아마 여류 최강의 선수였죠. 그런 정도로 이 굉장히 경험도 많고 네, 탄탄한 기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강지수 선수는 항상 이제 초단 돌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입단 직후에 몇 개의 여자 기전을 전부 본선에 올라가면서 좋은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거침없는 모습, 빠른 착점 이런 모습에서 괴물 초단의 어떤 면모를 풍기고 있습니다. 좀 원래 기존의 기사들과 다른 좀 번뜩이는 수들도 보이기 때문에 네, 더 무섭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바둑도 글쎄요,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만 활약한다면 이 바둑 초읽기 안 몰리고 끝낼 수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좀 빠르게 착점을 하면서 국면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지난 2라운드에서는 이렇게 빠른 착점이 단점으로 보이기도 했거든요. 독이 됐죠. 그때 이제 송태곤 감독이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오늘 대국을 통해서 강지수의 약점과 강점이 다 드러났다라면서 그냥 푸념 섞인 그런 한숨을 내쉬었는데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강다정 선수도 준비를 했을 테고요.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강지수 선수도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워낙 이 장단점이 뚜렷한 선수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송태곤 감독의 어떤 주문, 코치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테고 그래서 오늘 바둑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장고대국에 나오는 걸까요? 뭔가 이것도 어떤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 시작 전에 송태곤 감독을 만나서 물어보았을 때에는 이번 오더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중률이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좀 만족스럽게 붙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만약 이 포스코 캠텍 선수들이 들었다면 강다정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1차로 나올 걸 알고 강지수를 우청하면서 좀 화가 날 만합니다. 기분이 조금 떨떠름할 것 같긴 한데요. 자, 서울 바둑의 품격에서는 오늘 대진이 잘 짜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대국이 모두 끝나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포스코 캠텍 입장에서도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박태희 선수가 결과적으로 패했지만 최근에 박지현 선수 컨디션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에이스를 잡기 위해 조혜연 선수나 박태희 선수 중에 한 명이 박지현을 만나야 된다. 이것이 아마 포스코 캠텍의 전략이었을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더를 포스코 캠텍에서도 뭐 사실 마다할 이유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서로 바라던 오더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3국에는 조혜연 선수가 등판을 하는데 네. 이 선수는 뭐 경험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랭킹 모든 면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난 시즌의 여자 바둑 리그에서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활약을 했던 팀의 우승을 이끌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3국도 기대가 큽니다. 3국은 이영주 선수와 조혜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바둑의 품격의 2주전 강지수 선수입니다. 많은 선수들처럼 술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네, 워낙 빠르게 착점하면서 전투적으로 상대에게 돌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이제 다른 선수들이 평가를 했을 때 수익기가 강하다라는 이런 점수가 나타났습니다. 멘탈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익기를 제외하면 모든 것에서 좀 고르게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장고대국 출전 선수죠. 포항 포스코 캠텍의 3주전 강다정 선수. 강다정 선수는 다른 선수들의 평가로는 장점도 뚜렷하고 뭐 단점도 뚜렷하다 이런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끝내기에서 좀 약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술기와 포석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술기에서는 뚜렷한 장점을 갖고 있는 두 선수가 장고대국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1국 장고대국과 3국 속기대국으로 찾아오겠습니다.